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신양회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성신양회는 1% 하락한 8,72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거래량은 14만 주로 전일 거래량의 63%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거래량은 감소했고 주가는 이제 좀 하락했던 하루였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4월 달에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4월 중순에 거래량도 정점을 찍고 나서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캔들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짧아진 가운데 단봉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주가의 어떤 변동성도 이전에 비해서는 잦아든 가운데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성신양회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대비 2025년도 이번 1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게 되면 매출액은 228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부 좀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2억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도 94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이 21.8% 감소를 했고,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멘트 업종들의 실적이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IMF 이후 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제 1천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가운데 실적이 급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1분기 출하량으로는 199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하죠. 그리고 1천만 톤, 1분기 출하량이 1천만 톤을 하회한 것은 IMF 때하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유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이번 1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멘트 수요도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상승했었던 요인은 이제 세종시 이전, 이런 세종시 이전 또는 이제 개연 관련 어떤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하나의 테마에 편승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계룡건설, 유라테크, 대주산업 이런 이제 종목들과 함께 하나의 세종시 테마, 개연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감까지도 작용을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기본주택, 뭐 김문수 이제 대선 후보도 민간 개발이라는 어떤 이제 방향성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그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들이 시멘트 업종에는 하나의 좀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 방향은 이제 공급 확대인 거죠. 민간 공급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역시나 공급 확대인데 공공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이래나 저래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멘트 수요나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도 최근에 주가에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컸다라고 봅니다. 이제 성신양해의 공장이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 관련 테마로 엮인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또는 개헌 관련해서 이런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단발성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문수 대표도 그렇고 공약으로 세종시 이전이나 어떤 개헌을 하나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에도 이 개헌 관련 이슈들, 세종시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테마도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 몇 개가 묶여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던져졌을 때 역시나 주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성신양해도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급등 흐름들을 보였고, 현재는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조정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반봉들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조정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소 현재는 5일선 아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위로는 5일선과 21선 요 저항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헌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별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정치 또는 공약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어도 반응이 없거나 또는 튀게 되면 바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시간적인 요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또 정치나 또는 공약주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이전과 같은 강한 상승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뭐 공약 관련주들 또는 정치 관련주들 이야기 나와서 단기적으로 튀게 되면 반응이 없거나 또는 튀게 되면 바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되면 밑으로는 이제 61선의 지지선과 121선의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이런 이제 구간에서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데 차라리 좀 더 내려온다면 61선 부분에서는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반등이나 이런 것들로 되돌려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 아래로 60선과 20선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20선이 올라오고 있고 60선이 위에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60선이 좀 더 올라오겠죠. 그러면 60선과 교차되는 크로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지점이 한 8,200원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200원대 구간이 공교롭게 일봉상 60선과 61선과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200원 요 밑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8,200원대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저점을 좀 찍고 추후에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을 때 기술적으로 최근에 어떤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상승을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10,000원대 구간 이런 구간이 1차적인 좀 저항이 되겠죠. 이전에 주가가 내려왔었고 반등을 보였는데 다시 밀린 구간이니까 이런 10,000원대가 1차적인 좀 저항이 될 거고 여기서 상승폭을 만약에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제 하락 갭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 갭을 메우는 반등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2차 저항 때는 이 12,000원대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는 이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보고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세종시 관련된 이슈들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이제 새로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되고 이슈화됐을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작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10,000원대 2차적으로는 12,000원대가 기술적인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좀 꾸준히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도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어제와 엊그제 연속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던 상황이었죠. 다만 아직까지는 강하게 매수로 전환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수급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히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난 5월 12일 이후로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가담을 해 가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키포인트, 터닝포인트 이런 것들이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 속에서 한 8,200원대 전후로는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두되 이후에는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항,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10,000원, 2차적으로는 12,000원대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좀 제휴를 맺으면서 종목 추천이나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 1대1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들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톡 무료 공부방이 되겠고요. 이렇게 매일 무료로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장중 공략주나 시초가 공략주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로 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주신 번호로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시황이라든지 무료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1대1 무료 종목 상담이 가능한데요. 요즘 시장이 많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이제 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이렇게 무료 종목 진단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만 딱 적어서 010-2230-135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보넥스트 투자자문사 전문 인력들이 매수 단가나 비중들 고려해서 무료로 종목 상담들을 도와드릴 겁니다.